안녕하세요. 정형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수시 다자녀 전형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역별로 한번 볼 건데요. 강원 지역에는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 이제 한라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강원대는 이제 고른기회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작년에는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선발했지만 이제 명칭이 고른기회로 바뀝니다. 상지대도 고른기회, 이제 연세대 미래는 기회균형, 그리고 한라대는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강원대는 학생부 100, 상지대도 학생부 100, 한라대도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만 서류 100,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죠. 그러니까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게 연세대 미래 캠퍼스다. 그리고 한라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면접을 봤었는데 올해는 면접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에는 이제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가천대는 이제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서류 100으로 4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이제 자녀 수는 3명 이상부터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는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해요. 자녀 수는 3명이고. 여기 있는 가천대는 면접 보고 얘는 면접 없고. 단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국대도 사회적 배려자로 선발하고 서류 100으로 이제 3명. 수원대는 작년에는 사회 배려 대상자로 선발했는데 올해는 이제 고은 사회 통합 전형으로 이제 바뀌어요. 작년에는 면접 보는 전형이었는데 이제 논술 보는 전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신이 중요했었던 전형이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면접을 들어가니까 이제 내신이 중요했던 전형이라고 하면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이 중요한 전형이 아니죠. 논술을 잘 봐야 되는 전형이고 이 논술이 이제 적성고사가 이제 논술로 바뀐 쪽의 대학이 수원대거든요. 그래서 국어수학 시험을 이제 보는 쪽의 논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센 친구들은 아닐 거예요. 그 수원대는 논술 전형이 있고 또 이제 고은 사회 통합 전형에 논술 전형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은 저 논술 전형을 가기 때문에 왜냐면 더 모집 인원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붙어보자 정도가 이제 요 전형이 될 테고 신한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100 이제 학생부 종합 100으로 이제 선발하고 이제 인원수 3명이고 다 3명이에요. 거의 다 3명이니까 이제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3명이고 4명이 특이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대는 고른기회 투 전형으로 이제 서류 100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을지대는 사회 기업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하고 이제 서류 100으로 하고 한세대는 이제 면접 보는 사회 기업 배려자, 한신대는 학생부 100, 그리고 협성대는 학생부 100. 그래서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은 경기 지역에서 이제 수원대가 명칭도 바뀌었고 전형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이제 경남대, 경상국립대, 한국국제대가 있고요. 경남대랑 한국국제대는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경상국립대는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경북 지역에는 이제 안동대랑 한동대가 있어요. 그 안동대는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한동대는 서류의 면접,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광주 지역에는 전남대가 있고 여기는 사회 다양성 전형이라고 하고 이제 학생부 100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경북대가 있고요. 경북대는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하고 이제 서류 100. 그러니까 서류 100이라는 건 종합 전형이고요. 학생부라고 써져 있는 건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 지역에는 대전대, 모건대, 배제대, 우송대 이렇게가 있고 이쪽에 우송대를 제외하고는 다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모건대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다자녀 전형을 선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이제 들어온 대학이 이제 모건대가 돼요. 부산 지역에서는 동서, 부경,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이제 이렇게가 있는데 이것도 표시를 해야겠네. 동서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이제 부경대는 서류 100 그리고 부산외대랑 신라대랑 영산대는 다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전형은 다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부경대 같은 경우에 작년엔 키움 인재 전형을 선발했는데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2 전형으로 이제 다자자 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제일 늦게 볼 거고 인천에는 인천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이고 서류 100, 그러니까 인원수는 3명이고요. 그리고 전남 지역에는 목포 해양 순천대 이제 이렇게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목포대는 이제 서류 면접에서 이제 학생부 100으로 바뀐 거고요. 종합이 학생부로 이제 바뀌었다 하면 내신 올라가겠죠. 그리고 목포해양대는 이제 작년이랑 동일하게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순천대는 작년에는 서류 1단계에서 3배수에서 5배수 사이로 뽑았는데 이제는 이제 5배수로 이제 고정되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쪽까지를 다자녀로 쓰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막 요런 쪽에서는 이제 막 간호학과가 만약에 나오면은 요런 거로 쓸까 말까 하는 거지. 아니면 저기 여튼간에 이제 지방 대학은 여튼간에 일반 전형에서도 이제 뭔가 입시 결과가 낮기 때문에 굳이 막 다자녀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단계 4배수 뽑았는데 이제 1단계 3배수로 좀 줄었죠. 이게 전북대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에는 이제 제주국제대랑 제주대가 있습니다. 제주국제대는 작년에 면접 봤는데 면접이 없어지고, 그리고 제주대는 서류 100에서 이제 서류 100 똑같고요. 제주대는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없고, 충남 지역에 남서울대가 다문화 다자녀 전형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단대 천안은 이제 사회 배려자로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다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데 여기 단대 천안만 서류 100으로 선발하죠. 그러니까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한서대는 다 학생부 100 전형, 단천만 이제 서류 100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서울대만 명칭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지역에는 건대, 글로컬, 극동대, 서원대, 세명대, 교통대 이렇게가 선발하고 다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달라진 부분은 이제 극동대가 이제 새롭게 이제 다자 전형을 이제 신설한 대학이 이제 극동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자녀 전형을 쓴다는 거는 수도권 대학을 쓰려고 하죠.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대, 이 서울, 인천, 경기를 다자녀로 뚫으냐 마냐 이제 그런 거가 우리가 이제 신경 쓰는 거지. 지방에서 뭐 대학에서 뭐 다자녀 전형으로 나는 그 대학을 들어갈 거야 하는 건 거의 이제 지방 거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건대를 보면은 그 전에 작년에는 이제 서류 100으로 3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 봤었는데 이제 서류 플러스 교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들어갔죠. 여튼간에 면접이 폐지가 되었고 서류 플러스 교과, 그리고 여기는 자녀 수가 4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 이상인 거가 전국에서 이 4명을 보면은 별로 없어요. 건대, 중앙대, 경희대. 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4명이면은 내 서류가 좋든 말든 간에 일단 4명이 이게 되게 희소한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다자녀라고 해서 다자녀 전형이라서 다 다자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 안에 다른 것들이 막 있어요. 다른 애들도. 그것도 이제 이따가 잠깐 한번 볼 건데, 여튼간에 건대는 교과가 조금 들어갔고 이제 면접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입시 결과라는 거는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제 면접으로 뒤집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세배수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고, 여튼 서류랑 교과를 딱 애누리 없이 이제 뽑는 거고, 동덕여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이제 서류로 세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 봤죠. 면접이 50%, 그러니까 면접으로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서류 100으로 딱 이렇게 바뀐 그런 느낌, 애누리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하죠. 편한데, 내가 내 서류가 부족하고 내 내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3배수도 4배수도 뽑고 나서 면접으로라도 어떻게 승부를 볼까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애누리를 없애줬다라는 게 이제 동덕여대고요. 시립대는 동일하죠. 서류에 4배수 한다면 면접 보는 거. 성공회대는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거. 세종대는 서류 100으로 이제 3배수 뽑고 동일하고요. 중앙대가 이제 이게 늘어났죠. 인원수가 늘어났다. 작년에는 이제 자녀 수가 3명 이상부터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4명 이상으로 지원을 하니까 왔싸 좋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죠. 4명, 그러니까 그 자녀가 4명인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회통합 전형에는 누가 지원을 하냐 보면은 요런 애들이 있죠. 사회통합 전형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요런 애들도 있어요.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부모, 자녀, 소년, 소녀 가정,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직업군인, 뭐 경찰, 다문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튼간에 우리도 좋지. 그러니까 3명 애들을 이제 쓰지 마 하니까 우리도 좋지만
얘네들도 좋죠. 얘네들에서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들어올 법한 게 다자녀예요. 뭐 국가보훈 대상자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보훈 대상자가 막 사회 통합으로 들어가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보다 그냥 국가보훈 대상자만 지원해라 하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쓸 테고,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것들에서는 여튼 이쪽에가 가장 카테고리가 많죠. 그리고 이제 요런 친구들도 좀 있을 테고, 그러면은 결국 제일 많았던 건 다자녀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원수가 별로 없다, 애를 안 낳는다 해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3자녀 이상의 학생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거가 이제 부담스러운데, 야, 여기서 이제 일단 3명은 다 없애주니까 얘네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우리도 기회가 생긴 거지만, 야, 직업군인, 뭐 경찰 그 자녀들이, 야, 다자녀가 이제 못 들어오는데 하면 얘네도 좋은 거고. 국가보훈 대상자도, 야, 얘네들이 이제 그래도 3명 이하로 이제 다 못 들어오니까, 우린 아싸,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네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도 좋고 쟤네도 좋고 이제 서로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중앙대가 될 테고, 총신대 같은 경우는 서류의 면접 보는 거고요. 경희대는 이제 서류의 교과에서 4명, 그리고 명지대도 이제 서류 100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녀수 4명, 4명짜리가 전국에 3개가 있다. 그 3개가 누구냐? 건대, 중앙대, 경희대. 이거를 제외하고는 우린 자녀수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고, 그리고 내가 교과 내신에 이제 그나마 강점이 있다 하면은 그냥 뭐 서류가 빠지는 대학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내신에 자신은 없고 난 종합전형에 이제 강점이 있다 하면 이런 쪽에 종합전형으로 이제 다자녀 전형을 선발하는 쪽.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전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동덕, 명지, 부경, 서울시립, 세종, 아주, 연세대, 미래, 전북, 인천, 제주, 중앙, 함동, 대략 이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이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이 고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신 막 4, 5등급이고 모두 하는데 갑자기 나는 뭐 경희대, 중앙대, 건대 막 이런 거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지만, 뭐 딱 봐도 뭔가 안 될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합전형으로 쓸 라인 정도보다 한 단계 위거나, 아니면 내가 아슬아슬하게 뭔가 종합전형 쓸 법한 정도에서 다자녀를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다자녀 전형 자체가 인원이 별로 없거든요. 뭐 해봤자 한두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학과별로. 그러면 내가 일반 전형을 쓰는 게 좋으냐, 다자녀로 쓰는 게 좋으냐 하면은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입시 결과가 뭐 다자녀가 항상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반 전형이 항상 높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자녀를 쓰는 이유는, 뭐가 유리해서가 아니다. 유리해서가 아니라 변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거거든요. 다자녀 전형이 더 안전하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자녀가 더 안전하게, 더 확률적으로 내가 높은 확률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다자녀 전형을 쓰는 거는 우리는 상향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변수를 보고 쓰잖아요. 뭐 교과를 쓸 때도 뭐 최저가 바뀌거나 뭐 학생부가 바뀌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변수를 찾아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튼간에 확률을 높이는 건데, 다자녀 전형도 내가 원래 못 들어가는 대학을 그냥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탈락을 할 것 같으니, 다자녀 전형을 한번 변수를 한번 볼까? 이 정도의 마인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자녀가 일반 전형보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변수를 볼 수 있다. 변수를 보고 싶으니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일반 전형 기본적으로 한 4개 쓰고 다자녀 전형을 한두 개 정도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자녀로 막 6개 쓴다, 5개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으로 내가 안전한 대학,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정도를 세팅을 하시고, 다자녀 전형은 내가 조금 이제
어려운 대학, 나보다 조금 높은 대학, 엄청나게 높은 대학을 뭐 이렇게 쓰면은 확률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튼간에 변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자녀 수에 대한 변수를 보든 아니면 서류에 대한 변수를 보든 아니면 논술에 대한 변수를 보든 아니면 교과에 대한 변수를 보든 여튼간에 그런 변수를 보고 지원하기엔 충분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다자녀 전형도 하나의 카드고 하나의 변수를 볼 수 있는 카드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다자녀 전형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